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머니 입시교실 3강입니다. 3강이고 지난 시간 2강 때는 N수행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했죠. 오케이, 잘 복습하셨을 거고요. 좀 우울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정확한 현실파, 그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거든요. 자, 오늘은 입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아마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입 제도의 변화인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어, 현 고1,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 중3, 현 중3까지는 어찌되었건 지금 수능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요. 현 중2, 현 중2부터 이제 바뀌고 이제 바뀌는 내용은 아마 올해 안으로 일단 안을 낸다고 얘기했고요.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겠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2015 교과 과정, 2018 교과 과정 뭐 해서 그런 말들 들으시면 이게 뭔 얘기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뭐 6차, 7차 이런 교육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대충 나이를 따져보시면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몇 차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도를 얘기해요. 교육 제도가 바뀌는 해. 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한 15분 잡아서 몇 년 교과정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누구부터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일단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고3부터 해서 네, 현재 중3까지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수능을 본다. 까지 되시겠죠? 해서 현재 고3, 고3에서 이제 큰 변화들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페이지, 그다음에 학생부의 기재 내용 엄청 축소됐죠. 엄청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한 활동을 보겠다는 건데 그걸 축소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바꿔 말하면 내신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2가 되면 어찌됐건 계속해서 일관성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고1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중3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입시 전형이란 말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입시 전형이란 말을 하는데 자,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전형이란 말이 뭐냐? 입시 전형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전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데이트란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입구란 뜻입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그때 그 전형이란 말은 입구, 다른 말로 말하면 대문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보세요. 자,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우리 아이가 입학하고 싶어요. 4년제 대학을 우리 아이가 입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즉, 대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네, 연세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세대에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거기 보시면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대를 들어오려면 대문이 크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대문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 대문으로 들어와도 돼. 이런 뜻인 거죠. 약간 이해 가시죠? 네. 전형은 대문이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대문을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작은 대문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문은 학생부 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은 논술 위주, 세 번째는 실기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 더 가볼까요? 정시라고 하는 대문도 두 개의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수능, 그다음에 하나는 실기자, 기자. 그래서 그러면 큰 대문이 두 개 있고 그 안에 이런 대문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
학생부 위주. 아, 수시에서 첫 번째가 학생부였는데 학생부였죠? 그 안에 다시 또 대문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이쪽은 학생부 교과, 흔히 말하는 내신으로 대학 가기. 이쪽은 학생부 종합, 내신 플러스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세볼게요. 연대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연대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뭐가 있어? 라고 한다면 내신 가지고 학생부 교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논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 기자는 실기. 실기 위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시라고 하는 대문은 수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체능 계열. 그쪽은 이제 실기. 실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대학교를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경쟁력 있는 대문을 골라서 선택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우리 아이는 내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면 수시 이 대문에서는 얘를 선택할 거야.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활동도 너무 좋아.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론적이란 말을 제가 붙이는 이유는 대학들마다 달라요. 이 대문에 원서를 쓰고 이 대문에 원서를 써도 돼. 를 허락해주는 대학도 있고 이 대문에 원서를 써.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서술형을 잘 풀어요. 그러면 논술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 원서 쓰고 여기다 원서 쓰고 여기다 원서 쓰고 이렇게 원서를 써도 돼요. 참고 삼아서 연대 같은 경우는 독과고 학종, 독과고 학종 이 2개를 동시에 쓸 순 없어 라고 정해놨습니다. 연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입시가 어려운 거죠.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는 원서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원서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설명 이해 가세요? 오케이. 다시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여기까지는 암기하셔야 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머릿속에 없으면 어느 설명회를 가셔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문이 크게 2개 있다.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수시 안에는 크게 3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의 대문이 있어요? 4개의 대문이 있구나. 다음에 정시에는 이렇게 2개가 있구나. 그래서 보통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 플러스 2 구조. 전문 용어예요. 이런 말들을 알아들으시면 이제 입시를 좀 아시는 거거든요. 4 플러스 2 구조가 뭐예요? 수시에는 대문이 크게 몇 개? 4개. 다음 정시에는 대문이 몇 개? 2개. 우리가 보통 4 플러스 2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가셨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만큼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만큼은 알고 계셔야 그래야 각종 자료나 각종 설명회나 이런 걸 다니실 때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올해 수능 보는 현 고3 애들. 현 고3 애들의 전형 뭐라 그랬죠? 대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문별로 모집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이고요. 보시면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그런데 또 갑자기 기분 나쁘게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는 뭐냐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 균등, 원, 투, 그다음에 고른 균형, 지역 균형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름들이 있고 아마 그것들은 지금 어머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각종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장애우 전형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전형들 이를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전형들이요. 그러한 전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거나 아니면 또 자녀, 그래서 아이가 형제가 3명 이상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훨씬 사실 좀 쉬워요. 쉬우니까 그것도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입시 요강 읽어드릴 때 우리 애가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시죠? 일단 지금은 그냥 큰 틀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수시안에 대문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안에 대문 2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럴 때 학생부 교과 내신이죠. 자, 내신으로 일단 전체 총 입학 정원의 44.8%, 약 45%죠. 와우. 올해 전국에는 모든 4년제 대학들이 내신, 즉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몇 프로를 뽑는다고요, 어머니? 45%, 거의 절반을 뽑습니다. 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학생부 종합이요. 학생부 종합전형. 뭔지 아시죠? 내신 플러스 활동이요. 23% 뽑습니다. 그 다음, 논술이요. 네, 논술이요. 논술로 3.3%를 뽑습니다. 진짜 조금 뽑죠? 그 다음, 특기자니까. 예체능 특기자. 그 다음, 정시. 정시는 누가 뭐래도 수능이죠. 수능으로 몇 퍼센트를 뽑나요? 19.3.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특기자, 여기도 특기자. 아, 여기 특기자는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특기. 실기를 같이 본다는 뜻이겠죠? 그게 1.6%에서, 두 개 더하고 하면 수능으로 대충 몇 프로를 뽑아요? 21%를 뽑아요. 100명 중에 21명은 수능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79명, 80명은 이렇게 뽑습니다. 그 중에서 45명은 내신으로 뽑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23명, 논술로 3명, 그 다음에 실기자, 특기자로 6명을 뽑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러한 입시와 관련된 자료를 보실 때는 뭐를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네,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된다. 해석하셔야 된다고.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이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인기대와 비인기를 다 합친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학은요. 그 대학들은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1강 때 설명해 드렸어요. 인기대는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인기대는 지역에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내 활동, 내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발한다. 이런 얘기는 1강 때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뭐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4년제 대학이요. 모든 4년제 대학에서 44.4% 압도적인 비율로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3%의 비율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요. 19.3%로 수능으로 선발하고요. 3.3%로 논술로 선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여기 지금 특기자들이 빠져 있는 거죠. 실기 위주. 예체능 계열은 지금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예체능계 입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요. 특수해서 사실은 예체능계 입시는 예체능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학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그쪽으로 일단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현황을 비교해 본다면 내신이 조금 늘었네요. 내신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수종이 조금 줄었죠. 수종이 좀 줄었죠. 감소. 여긴 증가. 그다음에 수능도 살짝 줄었죠. 감소. 그다음에 논술은 살짝 증가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증감 뭐 이런 추세인데 의미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요거 봐주세요. 요거하고 요거 볼게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학교들은 주로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학교들은 비수도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첫 번째 칸이 뭐였죠? 내신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다 합쳐서 조사했을 때는 평균을 냈을 때 내신으로 이거 오타예요, 어머님. 이거 오타예요. 이거 오타인데 까지 0이 빠졌어요. 60.3%예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어머님 내신으로 그 지역 아이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60%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반면에 서울에 있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학교는 내신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예요. 아까 44%라며요. 아니요. 그건 전국 평균이요. 그중에서 서울과
비수도권을 탁 구분해버리는 순간 비수도권은 60%예요.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학교들은 내신으로 훨씬 조금 뽑습니다. 이유는 전국평가로 뽑을 거니까요. 설명 이해 가시죠? 다음, 학종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근데 서울 쪽에서는 30%가 넘습니다. 30%가 넘는 거예요. 교과가 어처구니없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학종은 전국 평가보다 더 많이 뽑고요. 다음, 요거 기억하실까요? 논술이요. 전국 평가 기준으로 3.2%였나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 보니까 이제는 7.5%를 뽑습니다. 꽤 뽑는 거예요. 저거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어머니. 꽤 뽑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네. 여기 보세요. 비수도권에서는 논술로 몇 프로 뽑아요? 1.5% 뽑아요. 그나마 저 1.5%가 나온 이유는 지방대 의대들이요. 지방대 의대들 중에서 논술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거의 0%에 가까운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논술은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은 수능으로 37.8%, 거의 40%를 뽑습니다. 왜요? 전국 평가 중에 가장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니까요. 반면에 이 수도권에서는 수능으로 10% 정도, 이것도 지방 국립대학 유명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제 주로 뽑는 거겠죠. 이 자료를 읽고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수만 좀 있으시다면 오케이. 그래도 지금 이게 3강째인 것 같은데 1강, 2강, 3강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도 좀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전형과 흔히 신문에서 발표하는 신문에서는 주로 이게 발표되잖아요. 이거 발표되거든요. 이거 보시고서 와 내신으로 진짜 많이 뽑네. 그래서 어머님들 중3 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민 끝나시는 어머님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내신을 쉽게 딸 수 있을까? 그 고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좋을까? 제가 이제 저희 캠퍼스가 있는 그런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 학교 내신 비교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아마 그냥 오프라인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반응이 좋은 또 설명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설명해 드리는데 아마 여기서는 아마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각 고등학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될 소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어머님들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네, 좀 정보력이 있는 그러한 학원들은 아마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좀 해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학교들은 내신으로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14.9%, 즉 15%죠. 저 15%도 사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신이 아니구나. 내신 플러스 면접.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을 잘 안 믿거든요. 그럼 대학들은 뭔가 다른 걸 들이대요. 다른 걸 들이댈 때 일단 수능 최저. 네, 수능 가지고서 일단 탁 커트라인을 걸어버립니다. 이거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그것도 좀 인기 있는 학교들은 그것도 못 믿어요. 그러면 직접 교수들이 면접을 봐요. 그때 말하는 면접은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냐.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교수 앞에서 한번 설명해봐. 써봐. 이제는 토론해봐. 이런 식의 면접이어서 쉽지 않은 면접이거든요. 네,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거. 서울에 있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학교들은 수능으로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학생부 교과라고 되어 있지만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붙으면 사실 약간 좀 퇴색되거든요. 순수한 학생부 교과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8%? 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뽑는 거예요.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일단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했던 지난 시간에 말했나요? 아까 말했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구나. 15개국 유명한 대학들, 15개 유명한 대학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맨 윗줄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네. 또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수시가 뭐였죠? 네. 그럼 이제 일단 수시란 말과 정시란 말은 뭘까요? 수시는 그냥 원래는 그 뜻이에요. 수시로 아무 때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해요. 그게 수시 전형이고요. 대표적인 학교가 미국이죠. 미국은 수시로 1년 내내 입학사정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괜찮은 애가 있어요. 그럼 걔를 그냥 일종의 찜을 하는 거죠. 그게 수시 전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초창기 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막 1학기 때 수시 전형에 합격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걔네가 이제 교실에서 맨날 자고 놀고 이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해친다라고 해서 1학기 수시를 없애버렸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의 수시는 아니죠. 하지만 어찌되건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능 전, 수능을 보기 전에 대학을 결정해서 원서를 내요. 그게 수시요. 그럼 정시는요, 성적표를 받아요. 성적표를 받은 상태에서 다음에 대학을 골라서 원서를 넣는 거, 그게 정시예요. 수능 전입니다. 내가 수능에서 몇 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학생부, 내신, 그다음에 각종 활동들 아니면 논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라고 원서를 내는 게 수시. 그다음에 수능을 봐요. 그래서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내죠. 수능은 11월 달에 보죠. 정시는요, 12월 초에 수능 성적표가 집으로 발송되죠. 학생들이 받아보죠.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시는 12월 말에서 1월 초,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이제 고민해서 원서를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오케이. 복습하셔야 될걸요. 들을 땐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만큼은 수시죠. 수시는 대문이 4개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실기자, 특기자, 예체는 그건 뺀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큰 대문 3개가 있는 거죠. 특기자 빼고 나면 실기. 얘가요. 4개 중에 하나. 네네.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이요. 내신이고요. 그 다음 일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어요. 학교의 내신을 잘 안 믿거든요. 그럼 순수한 내신은 아닌 거죠. 그 다음 생기부를 살짝 평가해요? 아니면 면접을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 평가 또는 면접 평가를 합니다. 이해 가실까요? 좋은 학교일수록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겠죠? 당연한 거죠. 다음, 학생부 종합은 교과 역량. 교과 역량 말 그대로 그냥 내신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과배 활동에서 보통은 이걸 우리가 세특이라고 얘기해요. 세특.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큰 얼개만 보세요. 구조만 보시고요. 이것저것 다 보는데 역시 까탈스러운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붙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 정도는 통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논술은 논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신을 봐요. 네, 내신을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얼만큼 반영하냐면 그만큼 반영해요. 이건 정말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붙이죠.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다라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붙이겠죠. 그런데 뭐 대표적인 학교 연대나 한양대는 수능 최저를 붙이지 않습니다. 진짜 논술 100이요. 내신도 안 보고요. 오직 논술 실력으로 뽑아요. 논술이고요. 정시는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인가요? 서울대가 스타트를 해버렸죠. 수능으로 뽑는데 그래도 좀 봐야겠어. 생기부를 좀 봐야겠어. 이걸 서울대가 딱 오픈을 시작해버렸고요. 바로 이제 고대가 따라갔죠. 고대가 따라갔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수능으로만 뽑을 것이냐 아니면 수능에다 학생부를 살짝 반영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요 평가 역량들이죠. 주요 평가 역량. 그래도 뭐 어찌되었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요. 내신.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신도 보고요. 활동도 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이요.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말 그대로 수능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살짝 변형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입시가 어려운 거구나.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각 대학들이 다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대문들 이름이요. 그 다음 정시, 수능, 그 다음에 실기자 위주.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대문마다 제목을 다 똑같이 붙여놓으면 훨씬 입시가 쉬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가령 연대는 학생부 교과를 학업 우수,
가로치고 추천. 뭔 얘기죠?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활동 우수형은 또 뭐야?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전형 중에 언더우드 전형, 대 전형. 분명히 선생들이 대문은 4개밖에 없어. 막 건대 가면 KU 무슨 전형, 중앙대 가면 경희대 가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심플해졌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학교 추천 3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야, 학생부, 교과야, 학생부, 종합이야. 이게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사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죠. 야, 좀 통일을 좀 해주면 안 되라고 해서 요즘엔 그래도 많이 통일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중이지만 어찌되었건 보실 때마다 네,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같이 읽어드릴 때 그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간 입시는 복잡해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수시, 정시가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수시는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다음,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에서 딱 정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를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 우리 아이를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대학으로 보내고 싶다면 자, 꿈의 대학인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서울대에서는 보세요, 어머님.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겠죠. 맞죠? 네, 그럼 수시에는 대문이 몇 개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논술이 있고요. 실기 위주 전형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볼게요. 그래서 대문이 몇 개 있죠? 4개 있고요. 정시는 다시 수능이 있고요. 뭐가 있었죠? 복습하는 중이에요. 실기 위주가 있었어요. 예체능 특자. 맞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2 구조다. 이걸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는 원서를 몇 장 쓸 수 있다? 6장 쓸 수 있다. 다 써야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아이는 그냥 최소한 서울대나 연대만 보내고 나머지는 안 보낼 거예요. 그럼 남는 거 안 쓰셔도 돼요. 아깝겠죠. 사실 너무 과감하신 거죠. 암튼 그 다음에 뭐 정시는 몇 장 쓸 수 있다고요? 나, 지금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해서 여기에 3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서는 원칙적으로 몇 장까지 쓸 수 있어요? 9장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약간 거짓말이에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전형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큰 구조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대는 자,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수시 안에 대문 4개 중에서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서울대는 수시 안에 논술이라고 하는 대문도 없앴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 자, 사실은 이 전형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 안에 제목을 2개를 붙였어요. 지역균형, 지균, 그 유명한 지균, 그 다음에 일반. 전교 1, 2등에 지원하는 지균. 그다음에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지원하는 일반 전형. 이걸 내가 끝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원칙은 기억하세요. 수시는 4개의 의문, 정시는 2개의 의문. 수시는 6장의 원서, 정시는 3장의 원서. 그런데 각 대학마다 대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대문들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학교 또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대학들은 조금 이른 시기부터 적어도 고1 때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령 뭐 학생부 교과가 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좋아서 학생부 교과로 해서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간다고 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그 대학에서 수학과에서
수학과에서 내신으로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과는 내신으로 안 뽑을 거야. 우리 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뭐 3명 뽑고, 그 다음에 논술로 5명 뽑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2명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과마다 또 달라요. 진짜 어렵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일단 입시는 조금 미리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복습하시고 부지런히 자료 알아보시는 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사실 이 수업은 어느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중2부터 해서 고2, 사실 고3 어머님이 이 수업 듣고 계시면 사실은 좀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다. 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사실 가장 최적화된 이 수업의 대상자는 중2 정도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어머님들도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시고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